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2일 A low dose of caffeine suppresses EEG alpha power and improves working memory in healthy university males 라는 논문으로 저널 미팅 발표를 맡게 된 학부연구생 조은비입니다. 해당 논문은 Physiology and Behavior이라는 저널에 등재되어 있고 Behavioral Science 분야에서 임팩트 팩터 Q1에 속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섭취되는 식품 첨가물 중 하나인 카페인은 비교적 어린 성인들에게 졸음을 줄여주고 집중력을 올려주는 등의 각성 효과로 인기가 많습니다. 하루에 20에서 400mg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은 행동적 부작용 없이 일에 대한 동기부여와 에너지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꽤 있는 것에 더불어 최근에는 한 번에 30에서 50mg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에 집중하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는 추세라고 합니다. 주로 젊은 성인층에서 이러한 경향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바탕으로 아침에 적정량의 카페인을 섭취하면 브레인 액티비티와 인지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밝히고자 이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메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논문에서 실제로 실시한 실험 방법을 전체적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자세히 설명하기에 앞서 큰 틀을 먼저 살펴보자면 피험자들에게 랜덤으로 한 번씩 돌아가며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와 카페인이 들어가 있지 않은 플라시보 음료를 섭취하게 합니다. 이때 일주일 간격으로 섭취를 하게 합니다. 음료 섭취 전, 섭취 후, 그리고 5분의 엑서사이즈를 수행하고 난 그 직후 이렇게 총 3번 EEG를 측정하고 코그니티브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카페인을 섭취하고 나서 일상적인 신체활동, 예를 들면 집안일, 공부, 샤워 등을 일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실험에서도 간단한 운동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피험자에 대한 정보입니다. 총 25명의 동남아시아 남성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이들은 평균 21살에 신장 176cm, 체중 69.6kg이며 BMI는 평균 22.5입니다. 모든 피험자들은 하루에 카페인 음료를 한 잔에서 2잔 또는 그보다 더 적게 섭취하는 카페인 유저들이고, 만성적인 심폐 또는 근골격적 질환과 카페인 알러지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실험 과정입니다. 실험은 카페인 음료와 플라시보 음료를 일주일 간격으로 랜덤하게 돌아가며 섭취하였고, 이때 실험자와 피험자가 아닌 제3자가 피험자에게 음료를 제공하였으므로 실험자와 피험자 둘 모두 카페인 음료인지 플라시보 음료인지 알 수 없으므로 랜더마이즈드하고 플라시보 컨트롤 되었으며 크로스오버 그리고 더블 블라인드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실험에 사용되는 카페인 음료와 플라시보 음료 모두 전문가에 의해 제조되었으며 150ml의 물을 사용했고 동일하게 레몬향을 첨가하였습니다. 모든 실험을 진행한 후 모든 피험자에게 두 음료 사이의 차이를 느꼈냐고 물어봤을 때 25명 중 21명, 즉 85%가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간단한 엑서사이즈를 수행하기 위해 바이오덱스 시스템을 사용하였는데요. 피험자들은 모두 앉아서 장비를 장착한 뒤 2분의 워밍업을 하고 본인의 니 플렉션, 익스텐션에 대해서 원 RM을 측정하고 나서 그의 80% 수준으로 간단한 엑서사이즈를 수행하였습니다. 한 세트에 5번씩 30초 휴식과 함께 총 3세트를 5분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메저먼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EG의 경우 EEG 아날리시스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는 이이고 시스템을 이용했고 32개의 전극을 부착했습니다. 각각의 피험자들은 고립된 방에서 안정 상태에서 눈을 감고 눈을 뜬 채로 각 5분씩 EEG를 측정했고 선행 연구에서 알파파를 측정했기 때문에 그를 반영하여 EC 데이터만을 사용했습니다. 32개의 전국으로부터 데이터를 모두 얻긴 했지만 마찬가지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미드라인에 있는 FPG, FG, CG, PG, OG 총 5개의 데이터만을 사용했습니다. 프리 리코딩 파라미터는 0.1에서 60Hz로 밴드 패스트로 설정되어 있고 50Hz에서 노치 필터가 적용됩니다.
포스트 리코딩 파라미터는 0.3에서 30Hz로 밴드 패스하고 각각의 주파수 밴드에 대한 파워는 FFT를 통해 측정됩니다. FFT의 경우 오버랩 없이 2초의 윈도 사이즈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EEG를 측정할 때 눈이나 근육의 움직임과 같은 아티팩트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소프트웨어의 아티팩트 코렉션 펑션을 이용해서 자동적으로 클린한 데이터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인지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트레이 메이킹 테스트와 디지스팬 포워드 테스트를 이용하였습니다. 해당 실험에서 트레이 메이킹 테스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리면 종이 위에 저기 왼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 되는데요. 종이 위에 랜덤하게 1부터 25까지의 숫자가 그려진 25개의 원이 있습니다. 네, 그 원을 피험자가 1부터 25까지 순서대로 최대한 빠르게 연결하는 것이 트레일 A, 같은 조건에서 숫자를 글자로 바꾼 다음에 오름차순 혹은 내림차순으로 순서대로 최대한 빠르게 연결하는 것이 트레일 B입니다. 각각의 태스크를 수행 완료한 duration, 즉 시간을 분석에 사용하였습니다. 디지스팬 포워드 테스트의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은 건데요. 숫자를 그대로 따라 읽는 테스트입니다. 처음에 세 자리로 시작을 하는데 각 자릿수의 숫자를 따로따로 들려줍니다. 예를 들어 123의 경우 1, 2, 3 이렇게 따로 들려준 후에 이 숫자를 순서 그대로 따라 읽어내면 되는 테스트입니다. 만약 피험자가 맞게 읽어낼 경우 자릿수가 한 자릿씩 늘어나게 되고 틀릴 경우에는 같은 자릿수로 한 번 더 진행하게 됩니다. 최대한 긴 자릿수를 읽어낼 때까지 진행해서 그 자릿수를 기록합니다. 해당 실험에서는 트레이 A를 비주얼 스캐닝, 그래프 모터 스피드, 비주얼 모터 프로세싱 스피드의 지표로, 트레이 B를 워킹 메모리의 지표로, 그리고 디지스팬 포워드 테스트를 어텐션의 지표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EEG 데이터가 정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분산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였고 두 그룹 사이의 일렉트로드 사이트 대비 브레인 웨이브 파워의 퍼센트 변화를 인디펜던트 t-테스트를 이용하였습니다. 음료를 마시기 전과 마신 후의 퍼센트 차이를 나타내는 BD-AD와 운동 직후와 마시기 전의 퍼센트 차이를 나타내는 BD-AE를 통해 인지능력 테스트와 관련된 것을 결정하기 위해 피어스 상관계수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EEG에 대한 결과부터 살펴볼 건데요. 델타에서는 Pg와 OG에서 둘 모두 0.0001보다 작은 P값을 가지며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고 알파에서는 FPG, CG, OG가 P값 0.01, PG가 P값 0.002로 유의미한 값을, 그리고 베타에서는 FPG가 0.0001보다 작은 P값을 가지며 유의미한 값을 보였습니다. 테이블을 보면 음료를 마시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PGOG에서의 델타 파워와 FPG에서의 베타 파워가 두 조건에서 모두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AE 조건에서도 감소함을 볼 수 있습니다. 델타 파워와 베타 파워가 두 조건 BD, AD에서 비슷할지라도 FPG, CG, PG, OG에서의 알파 파워의 유의미한 증가는 오직 PLA에서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 피험자의 EEG 토포그래피입니다. 먼저 색이 붉어질수록 높은 파워를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파 대역을 제외하고는 PLA일 때와 CAF일 때 되게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패턴을 보이는 알파의 경우 CAF에서 낮은 파워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24명의 피험자에 대해서도 같은 트렌드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퍼센트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조건 사이의 퍼센트 변화 차이를 보면 알파파에서 BD-AD에 대해 CAF가 PLA에 비해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지기능에 관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트레이 메이킹 테스트의 경우 CAF, PLA 두 조건 모두에서 트레일 A와 B를 수행하는 시간이 섭취 30분 이후에 확실히 감소했고 특히 CAF에서 더 가파르게 감소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도 유의미한 감소량은 아니지만 감소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디지스펜 테스트의 경우에서도 섭취 30분 이후일 때 CAF가 PLA보다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코릴레이션은 A에서 B를 뺀, 즉 BD-AD에서 BD-A1을 빼서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틀의 B일 때 CG와 OG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있었고, 그 외에 틀의 A나 디지스펜 테스트에서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론은 약 50mg의 카페인을 마셨을 때와 마시지 않았을 때를 비교해 보았을 때 카페인을 마셨을 때 알파 파워가 감소하고 인지 능력이 더 향상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감소된 알파 파워와 향상된 워킹 메모리 간의 상관관계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걸 소개하면서 발표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몸무게를 고려하지 않고 똑같은 양의 카페인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결국 1kg당 약 0.7mg의 카페인을 제공한 것이 되는데요. 이는 적정량보다 다소 낮은 수준의 카페인을 제공하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의사결정 능력과 같은 다른 인지 기능의 측면을 측정하지 못한 것. 그리고 피험자의 수가 유의미한 상관성을 찾기에 적었던 점 등을 아쉬운 점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논문을 읽고 공부하면서 잘 읽히는 부분도 있었지만 특히 통계와 같은 부분은 너무 생소해서 잘 분석해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결과 테이블에 대해서도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 잘 알아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추후에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